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응급실에서 마주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정말 헷갈리는 주제, 바로 혈압 측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케이스 하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80대 남성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상적으로 septic샥이 의심되는 상태로 당신은 인펙션 포커스에 대한 원인 검사를 진행하며 동시에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및 안티투여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플루이드만으로는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당신은 노르에피네프린을 시작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저용량 투여에서는 혈압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용량을 높이니 혈압이 회복되었습니다. 한숨 돌린 당신은 좀 더 정확하게 혈압을 모니터링하려고 라디알 아터리에 A라인을 삽입합니다. 어사인 간호사는 당신에게 BP 타겟을 확인하고 당신은 민 BP 65 이상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후 간호사에게 노티가 옵니다. 선생님, NIBP로는 민 BP가 66인데 A라인으로는 민 BP가 58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 숫자를 믿고 약물을 조절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응급실에서 종종 마주칠 일 있으셨을 텐데요. 그때마다 어떤 게 맞는 거지? 왜 서로 차이가 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오늘은 혈압 측정에 있어서 NIBP와 A라인 BP의 혈압 측정 원리와 그 특징,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IBP의 원리와 특징. 먼저 NIBP, 자동 혈압 측정계로 측정하는 비침습적 혈압 측정의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압계에 뜨는 수축기 혈압이랑 이완기 혈압이 실제로 측정된 값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사실 자동 혈압계가 실제로 측정하는 건 오직 평균 동맥압, 민 아테리얼 프레셔입니다. 자동 혈압계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BP 커프가 팔을 쭉 조이면서 브라키얼 아터리를 완전히 막고 난 후 천천히 압력을 낮추면서 동맥벽의 진동을 감지하는데 이 진동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압력이 바로 민 아테리얼 프레셔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계는 이 진동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감지하여 그 압력을 민 아테리얼 프레셔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그럼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은 어떻게 표시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기계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이 측정된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기반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추정값입니다. 참고로 이 알고리즘은 제조사마다 고유한 알고리즘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즉, 기계의 제조사에 따라 같은 환자에서 다른 혈압을 표시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NIBP에서 진짜로 측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민 아테리얼 프레셔고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은 여기에서 계산된 값이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특정 상황에서는 NIBP의 측정값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NIBP가 부정확해지는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체형, 그러니까 비만이시거나 정말 마른 분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환자의 체형에 따라 BP 커프의 사이즈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심한 비만 환자에게 너무 작은 커프를 쓰면 혈압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으며 아주 마른 환자에게 큰 커프를 쓰면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부정맥이 있는 경우입니다. 매 박동마다 심박 출량이 달라지는 심방세동 환자나 극단적인 서맥, 빈맥이 있는 환자에서는 자동 혈압계의 진동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정확한 숫자를 표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청진기를 이용한 직접 혈압 측정이 시간은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혈압 측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쇼크 상태거나 고용량 승합제 사용으로 인해 말초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된 경우입니다. 혈관이 심하게 수축되어 있으면 자동 혈압계가 동맥벽의 진동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혈관 수축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NIBP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맥 경직도가 증가한 경우, 그러니까 동맥 경화가 있거나 고령의 환자인 경우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질 경우 진동의 패턴이 변하여 혈압계 내부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환자가 움직이거나 떨고 있을 때입니다. 혈압 측정 도중에 환자의 움직임이 동반된다면 기계가 진동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NIBP의 측정 원리와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A라인 BP의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요? A라인 BP의 측정 원리. A라인은 동맥 속에 위치한 카테터를 통해서 압력을 직접 측정합니다. 카테터 끝에 있는 센서가 혈관 안의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정확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게 되죠.
그리고 A라인에서 측정되는 평균 동맥압, 민 아테리얼 프레셔는 단순히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통해 계산되는 게 아니고 아테리얼 웨이브 폼의 에어리아 언더커브를 직접 측정하여 민 아테리얼 프레셔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는 민 아테리얼 프레셔 측정의 골드 스탠다드이며, 즉 A라인을 통해 측정된 민 아테리얼 프레셔 값이 제일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인을 통한 혈압 측정은 전부 정확한 것일까요? 정확히 아터리에 안정적으로 카테터를 삽입 및 고정하고 트랜스듀서를 환자의 심장 높이에 맞추고 제로잉을 하는 것이 A라인을 통한 혈압 측정을 신뢰성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또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A라인 웨이브의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A라인 웨이브는 급격한 상승 분절, 뚜렷한 다이크로틱 노치, 매끄러운 하강 분절,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 웨이브 형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측정된 혈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A라인의 웨이브 모양 및 아티팩트에 대한 내용은 전문의 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이전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A라인 웨이브의 아티팩트에는 크게 언더댐핑과 오버댐핑이 있는데요. 언더댐핑의 경우에는 수축기압이 과도하게 측정되고 이완기압이 과소하게 측정되며, 오버댐핑의 경우에는 수축기압이 과소하게 측정되고 이완기압이 과도하게 측정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민 아테리얼 프레셔의 측정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A라인 웨이브 모양에 대한 추가 내용은 오늘의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슬라이드에는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여유 있으실 때 복습하시는 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NIBP와 A라인의 혈압 측정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NIBP 측정값이 부정확한 상황이 많아 A라인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정확하긴 하지만 A라인 같은 침습적인 술기를 혈압 측정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하는 건 어렵겠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A라인을 통한 혈압 측정을 권장할 수 있을까요? A라인은 언제 꼭 필요한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라인은 수축기압과 이완기압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수축기압이나 이완기압 그 자체가 치료 목표일 때 A라인을 통한 혈압 측정을 권장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올틱 다이섹션입니다. 다이섹션의 경우 하이퍼텐시브한 상황에서는 보통 시스톨릭 BP를 100에서 120 이하로 타겟하는 게 일반적이죠. 모탈리티가 매우 높은 질환의 특성상 시스톨릭 BP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어 다이섹션의 진행을 막으려고 할 텐데, 이럴 경우 A라인을 통한 혈압 측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브레인 해모리지 환자입니다. 헤마토마가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경학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이 필수적인데요. 가이드라인상 시스톨릭 BP 140 미만을 권장하고 있어 이 또한 역시 A라인이 도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심폐소생술 상황입니다. 다이아스톨릭 BP는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를 반영하는 수치로 CPR의 퀄리티 및 ROSC의 확률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CPR 도중에 ETCO2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유사하게 말이죠.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도 CPR 도중 CPR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A라인 모니터링을 ETCO2 모니터링과 동일한 선상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가이드라인상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연구상 다이아스톨릭 BP 20 이상 시 ROSC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CPR 도중 A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ROSC를 디텍션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 좋은데 역시 제일 문제는 CPR 환자에게 A라인을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겠죠? 가이드라인에서는 CPR 상황 발생 전에 A라인이 있는 상황을 전제하고 위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CPR 환자에게 A라인을 넣어서 모니터링하며 CPR을 진행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상황으로는 고용량 승합제를 쓸 때입니다. 앞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고용량 승합제를 사용하는 경우 NIBP와 실제 혈압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기에 실제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A라인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A라인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NIBP와 A라인 BP가 다를 때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Back to the case. NIBP상 민 BP는 66인데 A라인 BP상 민 BP는 58입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2024년에 저널 오브 인텐시브 케어 메디슨에 발표된 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관찰 연구로 일정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A라인 BP와 NIBP가 동시에 측정된 적이 있는 환자에서 그 측정값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NIBP와 A라인 BP 측정값 중 67%만이 서로 일치하였고 민 블러드 프레셔는 NIBP가 A라인 BP보다 평균적으로 약 6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한 분석에서 NIBP와 A라인 BP의 불일치를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인자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용량 노르에피네프린 사용, 낮은 혈압, 높은 BMI, 고령의 나이, 라디얼 A라인의 여부였습니다. 이 인자들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혈압 측정을 부정확하게 하는 요인들과 많이 겹치죠?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해보면 우리 케이스의 경우에도 NIBP와 A라인 BP가 불일치할 요인이 많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케이스에서 A라인 BP가 실제 환자의 BP와 더 유사할 것으로 믿고 BP 조절을 위한 추가 치료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축기압이나 이완기압을 타겟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A라인 웨이브를 확인하여 제대로 웨이브가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쇼크 매니지는 단순히 혈압 숫자를 맞추는 게 다가 아니고 임상 상황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니 혈압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다음 치료를 계획해야 하겠습니다. Take home points.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는 테이크홈 포인트 시간입니다. 첫째, NIBP 측정의 한계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자동 혈압계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데 정말 편리한 도구이지만 측정된 혈압 수치는 환자의 실제 혈압과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커프, 부정맥, 쇼크, 고령, 비만 상황에서는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A라인 BP는 더 정확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웨이브의 모양을 확인하여 측정값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에 따라 A라인 BP 모니터링이 필요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올틱 다이섹션, 브레인 해모리지 등의 질환에서는 A라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도움될 수 있지만 무분별한 A라인 사입은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닥터 엠버의 응급의학 연구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혈압 측정의 각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근무하면서 케이스와 유사한 상황에서 종종 고민하던 기억이 있어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근무 중이신 모든 응급실 동료분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진료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